경진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경진일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간이 억눌려 있다는 점이에요. 경금이라는 강한 금속이 진토라는 흙 속에 묻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진일주에게는 신금의 유무가 정말 중요해요. 신금은 겁재로 작용하는데 이 신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진일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경진일주는 일간이 억눌려 에너지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석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상태에서 신금 양인이 시간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다면 그 에너지를 남들보다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신금이 있으면 경금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동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억눌린 상태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금이 없으면 경금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진토의 압박을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진일주를 볼 때는 사주 전체를 살펴보면서 신금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진일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잘 사는데 특히 봄에 태어나면 매우 유순하고 사랑받기 좋아요. 봄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죠. 이런 봄의 에너지를 받고 태어난 경진일주는 정말 러블리하고 매력적이에요. 애처가나 공처가가 많은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에요. 배우자를 정말 잘 챙기고 배려심이 깊거든요. 그런데 봄에 태어난 경진일주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봄의 목 기운이 경금을 압박하는데 이 목 기운이 재성으로 작용하거든요. 재성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인월에 태어나면 묘목이 들어올 때 임묘진이 되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임묘진이라는 건 임묘진 삼합의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목 기운이 더욱 강해지거든요. 묘월에 태어나면 임목이 들어올 때마다 임묘진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요. 진월에 태어나면 진진 자영살로 인해 진중의 을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영살은 같은 글자가 만나서 서로를 해치는 형태인데 이게 발생하면 내적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돈 문제로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거나 돈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기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 많아요. 머리도 총명하고요. 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경술일주보다 경금을 더 잘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경술일주는 무겁고 다크한 느낌이라면 경진일주는 밝고 활기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컨설팅, 운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여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여요. 여름은 화 기운이 강한 계절이잖아요. 뜨겁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죠. 이런 여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진중의 개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해요. 개수는 진토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여름의 뜨거운 화 기운이 이 개수를 자극하거든요. 특히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나면 화기가 정말 강해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경진일주는 개수를 더 쓰고 싶어 해요. 시원한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개수가 상관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남자라면 배우자나 자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개수가 상관이고 상관은 관성을 극하는데 남자에게 관성은 자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또 소송 같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요. 상관은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에너지라서 이게 강하면 규칙이나 법과 충돌할 수 있거든요. 여자의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개수가 사주 원국에서 천간에 통근되어 있고 여명이라면 남편과 자녀의 명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여자에게 관성은 남편을 의미하는데 상관이 이 관성을 극하면 남편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미월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개수가 강하게 발현될 수 있어서 남편의 건강 문제, 이혼, 자녀 문제 등을 크로스 체크해야 해요. 다만 여름이라도 4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해요. 4월은 여름의 시작이라서 아직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 기운의 압박이 덜하고 개수도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가을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여요. 가을은 금 기운이 강한 계절이잖아요. 경금에게는 힘을 받는 시기인 거죠. 신월에 태어나면 신진합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요. 신진합은 신금과 진토가 합을 이루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로 변해요. 그래서 남명이라면 배우자가 물에 젖은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월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양면성이 강해져요. 뜨거운 운에는 개수를 강하게 쓰고 뜨겁지 않은 운에는 경금이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다가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월이나 수월에 태어나면 을목이 중요해져요. 6월과 수월은 가을의 끝자락이라서 금 기운이 정말 강한 시기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목 기운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을목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예요. 시주의 금기가 강하면 남명은 배우자의 건강을 주의해야 하고 여명은 부동산 관련 재물 손실에 주의해야 해요. 경금일간이 시주에 을유가 있으면 정말 어려움이 따라요. 을유는 을목과 유금의 조합인데 이 둘이 만나면 을목이 유금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요. 목 기운이 없고 시주에 을유만 있는 경금일간은 나이가 들면 유기묘나 유기견, 보호에 관심을 갖거나 눈물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을목이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연민의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을유 시주는 을목이 통근해도 유금이 계속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특히 을사년 같은 해에는 자식 문제, 금전적 손실,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을목이 사화를 만나면 힘을 받는데 그러면 유금과의 충돌이 더 격렬해지거든요. 경금일간에게 갑신 시주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갑신은 갑목과 신금의 조합인데 이것도 목과 금이 충돌하는 형태예요. 경인일주에 갑신 시주가 있으면 인신충과 갑경충이 발생해요. 인목과 신금이 충돌하고 갑목과 경금이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적 갈등이 정말 심해져요. 경신일주에 갑신 시주가 있으면 갑목이 포위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가 돼요. 경금과 신금이라는 두 개의 금 속에 갑목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갑목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술충은 건강과 심리적 측면에서 정말 좋지 않아요. 진토와 술토가 충돌하는 건데 이 둘은 모두 토의 기운이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갑상선과 난소 관련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충미충보다 진술충이 여성 질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진술충은 토끼리의 충돌이라서 내분 비계통에 영향을 주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요. 겨울은 수 기운이 강한 계절이잖아요. 차갑고 조용한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죠. 겨울에 태어난 남명 경진일주는 풍류를 즐기는 기질이 강해요. 때로는 한량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사주에 미토나 무토가 있으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져요. 겨울에는 개수 에너지를 과격하게 쓰기보다는 넓게 퍼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겨울의 차가운 물은 조용히 흐르잖아요. 여름의 뜨거운 물처럼 격렬하게 끓어오르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경진일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만 겨울에 태어난 경진일주 남명은 배우자의 동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을 살펴봐야 해요. 또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 기운이 강하면 멀리 떠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경진일주에 천간 신금이 있으면 의류나 값인 시주보다는 비교적 원만해요. 신금이 천간에 있으면 경금이 외롭지 않거든요. 동료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죠. 그러나 자식 자리에 신금이 있으면 자식에게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이 경쟁자처럼 느껴지거나 자식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신금을 손님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신금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화는 정말 특별한 글자예요. 사화는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주 원국에 사화가 있는 사람은 심리적, 환경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화는 매우 변화무쌍해서 사주 원국에 사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건 줄 알았는데 저거고 이걸 바랐는데 저게 되는 식의 경험을 자주 해요. 심리적으로도 이것을 해야지 하고 갔다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저걸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화는 요물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예측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글자예요. 화와 금은 우리 세상을 대표하는 글자예요. 화극금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숙명을 의미해요. 금속을 녹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화극금은 창조와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술토도 화극금이지만 술토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자극하다가 깨질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반면 사화 안의 경금과 병화는 뭔가를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제 막 불을 지피고 금속을 녹이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사화는 마치 낙서와 같아요. 낙서는 하도와 함께 역학의 기본이 되는 도형인데 복잡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화도 그래요. 화라고 생각했는데 토가 나오고 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지도 몰라요. 모든 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섞이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화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개척 능력이 뛰어나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화의 특성이에요. 사화는 멋있는 글자이지만 사화를 가진 사람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계속 변화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을사와 신사는 특히 드라마틱해요. 을사는 충돌로 인해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요. 을목과 사화가 만나면 을목이 사화에게 생을 주는데 그 과정이 격렬하거든요. 신사는 하나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요. 신금과 사화가 만나면 신금이 사화 안의 경금을 만나서 힘이 커지는데 그러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일주로 사화를 보면 정관이지만 그 안에 겁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겁재였네와 같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화는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화를 가진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경진일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간이 억눌려 있다는 특성을 인정하고 신금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압박을 해소하는 게 필요해요. 태어난 계절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니까 자신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진일주는 정말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일주예요.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간다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